먼저 우리 작물 활성제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짧고 쉽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물 활성제라고 한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영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작물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농업상에서 키우는 그 작물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데 영어로는 바이오 스티뮬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그전에는 그 학계에서는 사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사용한 지는 한 20여 년 정도쯤 됩니다. 작물 활성제라고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각기의 해석들이 학자마다도 다른데 일치되고 있는 근자에 들어서 일치되고 있는 의견은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유전 정보에 대한 그 유전 정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작물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 물질을 작물 활성제라고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 또는 미생물이라든가 하는 쪽을 분류를 작물 활성제라고 분류하는 쪽은 유럽 학계 쪽에서는 그렇고 미주 학계 쪽에서는 휴믹산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기타 천연 광물들조차도 작물 활성제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물 활성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료와는 좀 차이점을 보입니다. 비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소, 인산, 가리, NPK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그런 원소들을 일반적인 비료를 밥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작물 활성제를 비타민 정도로 느꼈어요. 그런데 비타민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각기의 기능별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을 작물 활성제라고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대표님 보니까 예. 그 되게 넓은 공간에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에 조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나라에서 토양을 농사를 짓기 전에 토양을 준비할 때 유기질들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정부 지원도 많고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토양이 좋은 토양이었는데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이라든가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좀 토양 환경이 뭐 산성화된다던가 또 유기물이 많이 소모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오래 해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계속 또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든지 특히 하우스 작물을 하시는 분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염류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작물 활성제는 기본적으로 액상으로 됐거나 또 파우더로 돼서 물에 섞어서 희석을 해서 연면살포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관주용으로 쓰는 정도가 한계였다면 오늘 제가 좀 언급해 드리고 싶은 이 제품은 입재로 된 작물 활성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입재로 됐다라는 건 입재는 그 펠렛 모양처럼 이런 모양의 형태로 토양 속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용출이 되고 녹아 나가서 토양에 같이 합류돼서 토양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은 조금 다른 과정들을 갖고 있고 일반 퇴비라든가 유기질 비료와는 생산 공정이 좀 다릅니다. 이런 땅에 그냥 쉽게 뿌릴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땅에 쉽게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0평 기준의 비닐하우스에 유기질 비료를 약 2.5톤에서 3톤 정도를 투여를 합니다. 3톤 정도를 투여를 하고 그리고 또 유박 비료라고 하는 비료를 또 넣고, 그것도 유기질 비료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 비료를 또 넣습니다. 비료의 과대 사용을 하게 돼서 오는 기본적인 문제는 병충해의 면역력이 약해진다라는 거 하는, 작물들이 면역력이 약해진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은 또 작물활성제의 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도 감소되고 사용량, 그런데 이제 기존의 관행농법에 좀 익숙해지신 농민분들은 포만감이라고 있죠. 이게 2.5톤, 3톤, 그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는데, 이거를 한 포 가지고 25kg 한 포 가지고 200평을 난 두 포를 뿌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경제적이지 않죠. 언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포장을 준비하면서 약 15일 전 정도에 같이 살포 후에 약간 로타리를 쳐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밑에 그 일리게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관주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손으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약간 흙으로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토양에 있는 수분하고 섞여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한 15일 정도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때 하시는 게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요거는 이제 별도의 그 추비를 할 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또 추비는 또 다른 제품들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충분히 토양에서 작물이 이양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 모종들을 직접 이식을 했었을 때 활착하고 준비할 때 충분한 영양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입재랑 또 관주 형태가 다르다, 포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나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주용은 일단은 약간은 속효성이에요. 약간은 속효성, 관주용은 약간 속효성이고, 입재는 약 한 90일간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효과가 지속이 되는데, 지속이 되는 거는 약 3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아미노산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미노산인데, 그 분해 과정에 그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펩타이드들이 이어진 거를 긴 체인 또는 중간 체인, 또 짧은 체인, 그 다음에 하나가 있으면은 그 싱글 아미노산이라고, 우리말로 자유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이 제품을 제작을 할 때 그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면서 열분해를 하면서 고온, 중온, 저온에서 해서 그 체인 길이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빠른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체인으로 그 체인이 끊어져서 식물체에 흡수할 수 있도록 근권 미생물, 그러니까 토양 속에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일 전에 뿌려달라고 하는 얘기고,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중간 길이의 체인들이 또 끊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고, 또 긴 체인이 있었던 거, 롱 체인이 또 한 90일 정도까지 가면서까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기존에 쓰시던 퇴비나 유박비료나 이런 화학비료들을 대체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지, 쓰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시던 추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했을 때 혹시 어떤 작물의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기본적으로 모든 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엽채류, 과채류, 그 다음에 시리얼 작물이라고 식량 작물까지 포함한 모든 작물들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단지 그 작물별로 또 우리 농민들께서 사용하시는 고유의 농법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밀식을 하느냐, 또 약간은 간격을 넓히느냐, 또 좁히느냐, 아주 초밀도로 해가지고 또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쓸 때 주의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주의점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소의 양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한다고 해서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적으면 효과는 덜 나요. 많으면 효과는 많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염류집적이 안 된다라는 거. 제조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온 165도 정도라면 거의 닭을 튀기는 온도가 180도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온도도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3단계 그 고온으로 좀 살균 처리 또 멸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토양 미생물을 죽여서는 안 되니까 토양 미생물들은 그대로 있고 새로 유입되는 병원균이 유입될 확률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반 작물 활성제랑 프로타민의 차이점인가요? 일반 작물 활성제와 프로타민의 차이점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물 활성제인데 그동안에는 액상 또 내지는 그것을 건조해서 만든 분상 정도를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했다면, 이거는 입제 형태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입제 형태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추비를 지속적으로 관행대로 해주시던 거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타민을 사용하시는 데는 일정한 제한이라든가 불편함은 없습니다. 사용량을 많이 하셔도 좋고 적당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싶은 농민이 있으시다면 수용성이 아주 좋은 13가지 원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또 작물체가 아주 흡수하기 좋은 그런 수용성 비료를 사용하시면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고급 비료 회사 제품이라 그러면 가격적으로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가격은? 당연히 고급 제품들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품질 관리를 비롯해서 연구 개발된 시간도 당연히 값어치로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의류 쪽에 똑같은 잠바고 하지만 명품과 그냥 일반품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그냥 수용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물에 녹여가지고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는 유레카는 물에 녹여서 관주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관주 형태로 가능하고요. 없다면은 그냥 물로 뿌려서 옆면 살펴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프로타민으로 땅을 최적화시킨 다음에 유레카를 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유레카를 쓰기 전에 프로타민을 쓰지 않고 써도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쓰고 나서 하는 게 효과가 더 낫습니까? 그거는 유레카를 사용할 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기비를 하고 추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타민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프로타민을 사용하지 않았던 곳에 추비를 원하신다면 유레카를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용량은 평당 얼마 혹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관주 시설이 있던 곳을 생각한다면은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1리터에 1g 1000배 희석을 권장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물의 재배 형태
말할 수 있다면 뭐 밀식인지 아니면은 좀 더 넓게 듬성듬성 심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량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량은 1000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은 물 1톤에 한 3kg 정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유레카랑 다른 거나 이렇게 섞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유레카는 수용성뿐만 아니라 혼용성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물에 용해되었을 때 안에 있는 성분들이 식물이 체내에 흡수하기 좋은 이온 형태로 빨리 분해가 되고 그 이온들이 결합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혼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의점 같은 거 있을까요? 특별한 주의점 없습니다. 가장 큰 주의점은 보통 비료를 사용할 때 칼슘제나 마그네슘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유레카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주의점은 없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식물의 어떤 웃자람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 그 프로타민을 넣고 하고 유레카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약간 토심농법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심농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토심농법을 처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데 편리성 및 수량성을 생각하다 보니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토양 내에 이 작물이 체내하지 못하고 남은 비료 성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 다시 또 화학 비료를 과다로 투입하다 보니 염류 집접 현상이 생기고 토양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기본적으로 기비에는 아미노산과 같은 작물 활성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프로타민을 사용해서 기비를 하시고 거기에 적정량 유레카와 같은 수용성 화학 비료를 사용하신다면 토양도 좋아지고 작물에게도 크게 작물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토심농법을 활용한 밭인데 뭐 이런 걸 혹시 뭐 예상을 하셨던 건지 기대를 하셨던 건지 뭐 실을 보시니까 어떤지. 네. 이론적으로는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타민이나 수용성 비료인 유레카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먼저 여기를 재배하시는 농민분께서 진짜 손이 많이 가신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프로타민과 유레카를 토심농법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셔서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